일본에서 뉴진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사람들의 얻는 긴 다리라든가 키가 큰 모습, 거기에 많이 반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체격이 크지 않은 이유는 일본인들이 돈니가 상당히 많죠. 요새 화제가 된 한이가 부른 노래의 주인공 마츠다 세이코도 돈니가 있습니다. 좀 귀여움의 상징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돈니가 여러 개 있는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토그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식사 방법에 그 요인이 있습니다. 질긴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야채도 생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아주 딱딱한 것을 그대로 씹어서 먹는 습관이 한국에서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야채를 먹을 때도요, 많이 삶아서라든가 조리를 하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일본의 소고기의 특징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토그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삼켜버릴 수 있는 식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것이 돈니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체격이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최근의 통계 결과인데 남자는 한국 사람은 173cm 정도이고요. 일본 사람들 171cm 정도입니다. 2cm 정도 한국 사람들이 좀 크고요. 여성들이 더 차이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163cm 정도 평균 키가 있는데요. 일본의 여성들은 158cm 정도로 5cm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체격이 크지 않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그러한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생선을 먹는 문화가 일본의 문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앉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의 바르게 앉아라 라고 하면 무릎을 꿇고 앉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은 죄인들이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습관적으로 합니다. 요새는 도시 생활이 많아져가지고 타타미 방이 없어진 맨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단독주택이 많은 지방에서는요, 무릎을 꿇고 앉는 그러한 습관이 그대로이고 또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좀 예의 바르게 차려라고 할 때 무릎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앉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런데 선장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는 나와 있는 실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인들이 탄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 탄 것을 먹으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향이 많은 일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실제로 먹어야 하는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 특히 그 경향이 일본 여성들의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키가 크지 않은 분들이 지금도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뉴진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역시 뛰어난 외모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얻는 긴 다리라든가 굉장히 슬림함 그리고 키가 큰 모습 거기에 많이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돔을 매진시킬 수가 있는 정도의 열기를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요, 곤욕이라는 거, 이거는 산식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는요, 사우나에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문화는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한 곤욕이라기보다 타올이나 몸을 감싸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일본의 에도시대까지의 곤욕 다음 그런 것도 많이 없었어요. 에도시대, 그러니까 1868년에 근대화된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는 남녀가 혼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대중목욕탕은 1600년대쯤부터 만들어지기 시작됐는데요. 그때 목욕탕은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남녀가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의 페리가 일본에 2번 정도 갔는데요. 두 번째 갔을 때 1854년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증욕을 받았다라고 하여서 그 상황을 사파로 그리고 미국에서 책을 냈어요. 그것을 또 본 미국 사람들이 일본은 이런 식으로 아직은 야만적이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페리의 영향도 있고 해서 메이지 시대부터는 남녀의 혼욕을 기본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지한다고 해도요, 입금한 남땅, 여땅으로 구별을 하여서 안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의 땅이었던 시절이 쭉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거기까지 간섭하여서 새로운 목욕탕을 만들어라. 이것은 말을 못했던 거죠. 경제적인 부담이 되니까요. 그것이 195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년 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남녀 혼욕탕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본의 온천탕에서는 아직 있어요. 이거는 그냥 면소로 남아 있는 거죠. 들어갈 때는 여성들은 입어야 하는 옷이 있어요. 혹은 아주 긴 타올을 여성들한테는 줍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 대국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요간에 있는 혼욕탕이라든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부분도 잔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식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가타카나라는 외국어 표기를 하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타카나로 표기할 때 표기를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한 것을 그대로 발음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the 이것을 za라고 하는데 the라고 가타카나로 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za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타카나를 보고 성장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먼저 the는 the 그런 식으로 박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크도날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지만 예를 들면 에너지가 뭔지 아십니까?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영어를 그대로 일본식으로 표기를 했더니 가타카나로 에너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비르 정도는 아시죠? 무엇입니까? 이거 맥주예요. 비아인데 비르 이게 일본식이죠. R을 그냥 르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비르라고 해도 일본 사람들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커피 이것도 뭐 한국 발음도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코히라고 하기 때문에 알아들 수가 없고요. 또 애플 이런 것도 아플 이렇게 말합니다. AMB라고 하면 N 뭐뭐와 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일본에서는 A and B AMB라고 하면 오히려 일본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A and B 라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모든 단어는 다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난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일본 자음은요, 일본 글자 속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카라고 하면 이거는 한 글자이기 때문에 한 글자로 인식합니다. 원래는 카는 K하고 A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음이 분리되어 있는 발음 이건 못하는 거죠. 인식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치겠다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문부 과학성 거기서 표기 판법을 마지막에 공식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은 없고 외래어 표기하고 실제 영어
영어는 다르다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땡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이 상큐입니다. 외래어 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본인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영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 아니면 그대로 일본식 외래어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게가 아직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 먼저 한국에서는 카드를 쓰면 쓸수록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카드를 써서 혜택이 있다라는 마인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카드를 쓰므로 인해서 결국은 그 다음 달에도 뭔가 돈을 더 내야 된다라는 부담을 느끼는 일본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현금으로 내는 것이 편하다라는 사람들이 많고, 또 가게 입장에서도 카드로 하면 이게 다 세무서에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카드를 안 쓰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생각으로 카드를 안 쓰는 문화가 지금도 아직 강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블랙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어둠의 자금,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러한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김영삼 시대에 금융실명제로 해결하려고 해가지고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그러한 시대가 아직도 아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잠자고 있는 돈은 일본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일본인들이 많은 이유는 65세 이상의 초고령층이 30%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명 있으면 한두 명 정도는 반드시 초고령층 혹은 초초고령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IT하고 맞지 않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또 IT를 쓰는 거 싫어하는 분들,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안 하는 분들이 아직 있어요. 제가 아는 교수, 저하고 거의 같은 연배인데 지금도 이메일을 안 써요. 교수예요. 그분은 지금도 그냥 팩스를 사용해요. 그분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메일 안 씁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국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러한 아날로그를 지금도 선호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20년 만에 새로운 집배를 발행하고 집배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도 다 교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집배의 위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막아왔는데 왜 더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20년 정도 지나면 위조 기술이 또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정도에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기술로 인쇄한 새 집배를 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되는 문제점은 교체 시기예요. 오히려 위조 집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집배가 어떤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집배 비슷하게 총묘하게 만든 위조 집배가 나오면 이게 위조 집배인지 진짜 새로운 집배인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0년 전에도 그러한 사건이 굉장히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배인가?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노리고 위조 집배를 내놓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경찰은 상당히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